참 평화로운 느낌의 동네입니다. 36평 14평 정도 됩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 주방, 식당, 침실, 발코니, 욕실이 한 개씩 있어요. 17평 정도 됩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작은 거실 공간이 있고 침실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방과 식당 공간, 침실 1, 발코니가 있습니다. 화장실, 욕실도 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갈 수 있어요. 구조가 재밌어요. 서울 서초 3단지입니다. 단지의 사진이에요. 평화로움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울창한 숲이 서울 서초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46평은 19평 가까이 됩니다. 좀 넓게 나왔네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침실 2가 있고 침실 1에 발코니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주방, 식당, 거실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침실 1과 발코니가 있습니다. 욕실에 욕조도 있어요.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LH에서 공고가 난 국민임대주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명은 강남 에버시움, 서울 강남 3단지, 그리고 서울 서초 3단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 우선 이렇게 공고명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국민임대, 이것을요. 서울 강남, 서울 서초 이런 것들은 단지를 뜻하는 표시입니다. 국민임대, 이것이 임대주택 종류예요.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매입임대 이런 이름을 기억하시고 신청 자격이랑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을 확인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연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사와 자치구에서 같이 재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치구만 신청 자격이 1순위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배점표에 그 자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해놓습니다. 내가 강남구나 서초구에 살고 있다면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강남구의 세금이 임대주택을 짓는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구에 살고 있는 분들께 그 구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께 먼저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닌 것도 있어요. 작년에는 신청 자격에서도 배점에서도 자치구 점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청 자격에 자치구 요건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평양에 따라 신청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공고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쓸주다 구독, 알림 하시면 여러분께 이득이겠죠? 강남 에버시움, 서울 강남 3단지입니다. 오른쪽이 아파트고요. 바로 앞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가 2개 보이고 공원이 3개가 보이네요. 서울 속에서 참 평화로운 느낌의 동네입니다. 36평 14평 정도 됩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 주방, 식당, 침실, 발코니, 욕실이 한 개씩 있어요. 네, 46평, 17평 정도 됩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작은 거실 공간이 있고 침실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방과 식당 공간, 침실 1, 발코니가 있습니다. 화장실, 욕실도 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갈 수 있어요. 구조가 재밌어요. 침실 2 사용하시는 분, 침실 1 사용하시는 분과 사이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장실을 못 가면 안 되겠죠. 밥도 그렇고요. 서울 서초 3단지입니다. 단지의 사진이에요. 평화로움이 느껴지네요. 단지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송동 근린공원이 있어요. 이렇게 울창한 숲이 서울 서초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주택단지예요. 36평, 14평 정도 되고요. 기본형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침실과 주방, 식당, 욕실, 그리고 미닫이 문 열면 거실 침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에 침대 놓고 옷장 놓고 활용을 하시죠. 발코니가 있고요. 46평은 19평 가까이 됩니다. 좀 넓게 나왔네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침실 2가 있고 침실 1에 발코니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주방, 식당, 거실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침실 1과 발코니가 있습니다. 욕실에 욕조도 있어요. 총 예비 입주자를 200가구 모집합니다. 금액이 너무 아름다운데 36평은 보증금 2천만 원대, 월세 20만 원대이고요. 46평은 보증금 4천만 원 후반대, 월세는 40만 원대입니다. 너무 좋죠. 46형 월세가 좀 세니까 보증금으로 상호 저강하면 보증금은 8천만 원대, 월세는 10만 원대로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죠. 내 가구수에 따른 기준 주거급여만큼을 월세로 책정하시고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주택 만나면 참 좋아요.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0년
거주 가능하십니다. 30년. 국민임대주택만 30년 거주 가능한 거예요. 임대주택은 내가 현재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더라도 다른 유형이라면 또 신청하실 수 있어요. 청약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선정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3월 14일이 공고일이에요. 이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합니다. 또 성년자이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취득이 안 돼 있어야 해야 돼요. 등기상. 그런데 여기 세대 구성원이잖아요. 이 세대 구성원이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내 배우자의 부모, 나와 내 배우자의 자녀, 그리고 혹시 재혼을 했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다면 모두 다 무주택 상태셔야 합니다. 형제자매 없죠. 내 위 아래만 봅니다. 그리고 한 집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 세대만 봐요. 그런데 배우자는 세대 분리가 됐더라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는 포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대 분리해서 분양 청약하고 부동산 소유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런 분들 임대주택 이용하기엔 공공의 가치 좀 안 맞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이잖아요. 따라서 오피스텔, 상가 등의 건축물 소유는 괜찮습니다. 단지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 분양권이 있다면 그건 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을 획득하는 그때부터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2018년부터 그렇게 됐어요. 소득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803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내가 근로를 통해서 받는 소득뿐만 아니라 상가를 소유했다면 임대소득도 포함이 되고요. 사업을 한다면 사업소득, 정부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 그러니까 실업급여나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도 다 소득에 포함이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 세대 구성원 모두 다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걸 다 포함했는데 1원이라도 높게 나왔다. 그럼 탈락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이런 것들에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부채를 뺀 것이 자산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는 또 따로 자동차만 확인을 합니다. 자동차 가액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아니면 보험개발원에 들어가셔서 연식 차종 넣으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선정 기준 1순위 강남 3단지는 강남구에 사는 분들이세요. 서초 3단지는 서초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소득 요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성년자 요 요건은 그냥 가져가는 거고 플러스 강남구에 살고 있으면 1순위, 서초구에 살고 있으면 1순위십니다. 2순위는 요 인근 지역에만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배점을 통해서 먼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배점표 너무 중요하겠죠? 첫 번째, 서울시 계속 거주 기간을 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계속입니다. 내가 강남구에 태어났다가 결혼해서 경기도에서 살다가 최근 3년 전에 다시 관악구로 이사 왔다면 그래서 전입신고했다면 3년 이전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총 기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청약저축 61회 이상이면 무려 6점입니다. 내가 5년 이상 가입한 게 아니죠. 61회 납입 횟수를 확인을 하고 6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서 신혼부부에게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해서 가점을 드리고 있고요.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 세대와 생계 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북한 이탈 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등의 분들께는 가점을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 계약을 한 경우가 있다 하면 감점이에요.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점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신청하셔서 선정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1순위를 먼저 뽑고 배점이 같다. 배점이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모집 일정 안내입니다. 1순위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만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2순위는 3월 26일 수요일, 3순위는 27일 목요일인데요. 순위별로 하루씩만 신청을 받아요. 근데 내가 1순위다. 근데 1순위라서 신청을 못했어. 그 다음 2순위 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 순위에 그때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2순위는 1순위에서 예비 입주자 모집을 다 하지 못하면 그때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게 아니죠. 1순위에서 다 차면 2순위 안 뽑습니다. 아마 안 되겠죠. 아마.
서류 대상자 발표는 4월 4일 금요일 오후 5시 이후에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예비 입주자 최종 당첨자 발표는 7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홈페이지와 ARS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유의사항! 여러분이 신청하시고 선정되시면 입주까지 그 조건을 그대로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소득, 자산, 자동차, 가구 원수 이 모든 거예요. 만약 입주 전에 이 선정 요건이 바뀌시게 되면 다시 점수를 내고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교육을 갔다가 그런 분을 한번 뵀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으시더라도 선정이 되시고 들어갈 의지가 있으시다 한다면 입주까지는 조건 그대로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수급자로 신청했는데 수급이 탈락이 되면 임대주택을 퇴거해야 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요건이지 계속 거주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소득 기준과 자산이 초과되면 보증금과 월세가 조금씩 올라가요. 5%에 한해서 우리 임대차 입법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소득 기준 150%가 넘어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의 소득이 생겼다 하면 퇴거하라는 공문이 그 전에 나옵니다. 그래도 한 번 계약은 할 수 있어요.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가액이 초과됐다. 자동차 가액은 바로 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바꾸실 때는 꼭 그 자동차 시세, 내 차 가액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만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따라서 입주까지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따로 문자 보내는 말이 없어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초 당첨자는 30일만 게시하고요. 이후에는 LH 청약 플러스 고객 서비스, 예비 입주자 순위 서비스를 통해서 개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당첨 사실 확인 못했다고 해서 계약 못하면 개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조금 있습니다.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오더니 다시 겨울이 될 것처럼 추웠죠. 그리고 오늘 또 갑자기 봄이 왔어요. 이렇게 겨울이 간 줄 알았는데 바람이 또 불고 눈발이 세차게 날려도 오늘처럼 봄은 꼭 오고야 맙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봄바람이 온 마당을 따뜻하게 에워싸을 평화를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